9년 만에 마주 앉았다. 미중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입니다. 어젯밤 8시 13분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11시쯤에 중국에서 본격적인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9년 만에 지금 중국을 찾았습니다. 자, 9년 만에 중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지금 에어포스에서 내려서 저렇게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중국인들의 환대를 받으며 입장하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저 모습도 SNS에 본인이 직접 올렸습니다. 새벽 4시 20분쯤 자신이 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용종 센터장님, 네. 올릴 만큼 영상이 굉장히 또 화려하네요. 네, 어제 보면 뭐 니하오 터랑푸 하면서 저 청년들이 많이 동원돼가지고 계속 환호를 하고 있었고요. 항공기가 한 3시간 연착됐는데 시간 기다리다가 저렇게 이제 환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흡족해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어젯밤에 아마 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영상이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본인의 그러니까 기분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정호상 논설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냉전이 끝난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주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G2라고도 얘기가 되는 중국을 방문해서 본인이 관세부터 시작해서 이란 문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안보 문제까지 포함한 모든 사안에 있어서 중국 지도자를 만나서 어떤 미국의 북익에 따르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국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융숭한 접대를 받고 의전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11월 달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자신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권자들도 공화당 지지자건 민주당 지지자건 어떤 정파를 떠나가지고 다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건 중국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압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공통적인 인식의 연대가 돼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제대로 된 의전 대접을 받고 중국에게 압도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일차적인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9년 만에 중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상회담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을 방문한다고 하던데요. 그거 어디입니까? 티엔단이라고 한자로 쓰면 천단이죠. 네. 중국의 명청시대 황제가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거하고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사직단. 이게 이제 풍년을 기원하면서 조선시대 이제 태조 때부터 그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똑같습니다. 저 텐단 공원도 황제가 이제 풍년을 기원하는 이런 곳인데 저기를 방문하는 게 두 가지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는 9년 전에 트럼프가 베이징을 찾았을 때는 자금성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자금성이 트럼프 한 사람을 위해서 외빈 한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비워진 게 600년 만에 처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제 황제 예우를 하고 이번에도 황제가 제사를 지내던 그곳에 트럼프가 가게 된다. 이런 어떤 왕 좋아하는 트럼프를 또 예우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반대로 또 다른 의미로는 중국 측의 어떤 그 심오한 의미, 중국 중심의 세계관, 하늘과 통하는 그 중화민족의 어떤 이런 의미를 좀 트럼프한테 보여주려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중 관계가 이렇게 티엔단에서 황제가 제사를 지내듯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 좀 뭔가 풍성한 성과를 이루자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천단 여러분은 아마 로봇 군무로 아마 익숙한 바로 그곳입니다. 하늘의 제사를 황제가 지냈던 바로 그곳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함께 참석을 한다, 찾아간다. 그래서 황제급 의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전략적으로 동선을 짜줬다면 미국도 전략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방중길에 오른 인물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 그리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거의 뭐 이렇게 택시가 잠깐 정차했다가 사람 합승시키듯이 이렇게 해서 태워갔다면서요. 그렇죠. 저기 지금 영상에 보면은 젠슨 황이 제일 마지막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앞에 뭐 일론 머스크 정도의 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젠슨 황이 상당히 그 예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젠슨 황이 좀 트럼프의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서 좀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HBM이나 이런 고메모리 반도체 이런 거 중국에다 팔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게 미국도 결국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네. AI 이거와 관련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당초의 명단에 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백악관은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죠. 트럼프가 나중에 명단에 빠진 걸 알고 네. 뒤늦게 합류를 이렇게 시켰다 이래서 오는 길에 사실 저기 지도를 보면은 뭐 많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중국 오는 경유지가 알래스카가 사실 그 항상 이렇게 그 거쳐가는 곳이군요. 앵커리지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뭐 거기에 요즘은 거기에서 중간 급유를 안 합니다만은 오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 젠슨 황이 뭐 전용기라든가 이런 편으로 다른 곳에 있다가 거기서 합류를 해가지고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전용기가 한 3시간 정도 늦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젠슨 황 태운다고? 그렇죠. 조금 어제 늦어졌다. 원래 예정보다 한 3시간 정도가 지연됐지 않습니까? 네. 젠슨 황을 태우기 위해서 알래스카에서 젠슨 황을 태우고 다시 중국 베이징으로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방중길에 함께 오른 루비오 장관의 행보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루비오 장관은 상원 의원 시절 의회의 대표적인 또 대중 강경파로 꼽히면서 중국이 제재 명단에 또 올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장이 송성훈 소리원님, 복장이 저게 뭡니까 도대체? 예, 이제 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외교부 장관이어서 미국은 네. 국무부 장관이라고 하지만 외교부 장관이어서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의 제일 중요한 장관 중에 한 명인데 그렇죠. 과거 이제 그 장관하기 전에 아주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 특히 아마 대만이나 중국 인권 관련된 발언을 강경하게 해서 중국에 입국할 수 없는 제재 대상의 인물로 중국이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데 미국의 외교장관을 중국이 입국 거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이름을 한자 표기로 이제 루비오 장관이지만 노비오라고 적었는데 그 노자를 이 한자를 뭐 어차피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썼단 말이죠. 근데 이 앞에 썼던 노자를 다른 노자로 바꾸는 방법으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제재가 풀렸다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설명을 하면서 네. 이번에 이 루비오 장관의 입국을 허락해 준 거군요. 예, 허락을 해준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루비오 장관은 그냥 조용히 또 이제 입국을 하면 되는데 저렇게 미국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네. 모습이기도 한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던 그 옷차림을 그대로 한 거를 또 저렇게 그 저기 대통령 전용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참 장관도 특이한 사람이고 이 미국 대통령도 특이한 사람인데 저는 아까 이제 그 이 기업인들과 장관들 함께 이 1호 트랙으로 내리는 미국의 의전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미국의 의전이 과거와는 다르구나라는 걸 느낀 게 우리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1호기에서 내릴 때 앞문 1호 트랙에서는 대통령과 영부인만 내리고 네. 장관들 같은 경우에 미리 뒤쪽 문으로 빠져가지고 뒤쪽으로 먼저 와서 대통령이 내려올 때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엔 본인이 가장 아끼는 기업인들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기업인들 2명을 1호 트랙에 이렇게 내려오는 직접 내려오게 하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중국이 너희가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따라올 수 없다라는 어떤 무력 시위를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저렇게 1번 트랙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고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